네, 안녕하세요. KNS 어학원 김치담 원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설명회는 하나고 영어 관련된 설명회입니다. 어제 이제 하나고 전 진학부장님이 오셔서 특목고, 그다음에 일반고 고교 선택 관련된 설명을 진행하셨고요. 오늘은 이제 그 연속 선상에서 하나고 영어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고는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시로 서울대학을 가장 많이 가는 학교이고, 그 다음에, 서울대 수시하고 이제 의대를 합쳤을 때는 약 35% 정도가 서울대 의대를 진학하는, 최고의 명문 고등학교입니다. 그리고 영어 시험도 보면은, 특목고 중에서도 이제 굉장히 그 탑 난이도를 자랑한 학교가 이제 하나고고, 지필 시험도 중요하지만 수행이라든가 라이팅까지 굉장히 중요한 학교가 이제 하나고입니다. 그래서 하나고, 이제 말은 많은데, 이제 하나고의 영어가 어떻게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단계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이런 부분은 많이 좀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실 보면은, 예. 그래서, 인터넷이라든가 이제 기타 여러 블로그라든가 이제 이런 자료들이 있긴 하지만 그게 굉장히 좀 오래된 자료들이고 어떤, 최신 경향이나 이런 자료를 찾긴 쉽진 않으세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하나고 거의 가장 오래 강의를 하시고, 그리고 하나고 학생이라면 누구나 이제 항상 듣는 강의죠. 마틴 선생님 모시고 오늘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틴 선생님은, 대치동에 있는 브레인밸리 학원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고 1학년, 2학년 학생들 현재 대상으로, 영어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고 내신 전문 1타 강사,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설명회를 저희 학원에서 몇 번 하셨는데, 저도 예전에 하나고 내신을 강의했었어요. 근데 보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보다 굉장히 좀 꼼꼼하시고, 또 준비도 엄청 많이 하시고, 저는 이제, 하다가 사실은 이제, 다른, 탭스 강의에 좀 빠지긴 했는데, 이 선생님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하면서, 내공이 좀 굉장히 세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선생님 설명회 하는 거 보면서 많이 배우는데, 오늘,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주셔서 오늘 모시게 됐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마틴 선생님 모시고, 하나고 영어는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선생님이 인트로 부분에서 이제 하나고의 특성을 좀 얘기를 좀 해주실 겁니다. 하나고는 영어 단위수, 그 다음에 하나고에서는 1학년, 2학년, 3학년이 공이 영어 단위수 같은 게 아니라, 좀 다릅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하나고 영어 내신도 내신이지만, 하나고가 어떤 식으로 이제 시스템 운영이 되는지, 또 이런 말씀도 좀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틴 선생님 모시고 설명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고 영어 가르치고 있는 마틴이라고 합니다. 자, 한국 이름은 저는 김동현이라고 하고요. 자, 요 화면 보시면서 오늘 저랑 같은 어떤 얘기를 할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이런 얘기들 일단 할까 합니다. 일단 저를 모르시는 어머님들이 계시니까요. 간단하게 제 소개해드리고,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어머님들이 이제 하나고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학교인지 잠깐 제가 소개해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영어 선생님이다 보니까 하나고 교과과정, 교과과정과 영어 교과과정 한번 살펴보고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고를 가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 저는 현재 대치 브레인밸리라는 학원에서 하나고 강의를 좀 하고 있고요. 대치에서는 제가 2008년부터 대치동에서 강의를 좀 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 하나고 수업을 시작한 거는 2017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하나고 1학년 학생들이 15기입니다. 자, 15기 학생들인데 제가 8기 학생들부터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하나고 수업을 시작할 때는요, 사실은 하나고라는 학교를 제가 몰랐을 때 제가 강의를 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당시에 열심히 이제, 수능 강의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있었던 학원에 원장님께서 하나고라는 학교가 있으니까, 한번 수업을 해보겠냐. 서울시에 있는 자사고인데 굉장히 수준이 높은 친구들이, 공부를 하는 학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번 강의를 해보겠냐고 저한테 이제 권유를 해주셔서 그때 제가 처음 인연을 맺고 강의를 하기 시작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2017년에 처음 강의하고 할 때 제가 나름 일종의 어떤 문화적인 충격을 조금 받긴 했습니다. 요거. 네.
제가 처음에 그 강의를 딱 했을 때, 텍스트 자체가 고등학생들이 볼 만한 텍스트가 아닌 거예요. 너무 수준이 높은 텍스트를 갖고 수업을 하는 걸 보고 제가 나름의 문화적인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도대체 이 학교 학생들은, 아니, 한국에 있는 학생들인데 어떻게 이런 텍스트를 갖고 공부를 하지라고, 처음에 굉장히 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좀 바라보고, 그때 인연을 맺고 이제 수업을 쭉 진행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17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24년까지 지금 8년 차 수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잠깐 한번 보시면, 제가 이제 한국어 수업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랑 수업을 같이 했던 선생님들 중에 지금도 한국어 수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사실은 아무도 안 계세요. 네. 그러니까 17년, 18년도 그 무렵에 저랑 같이 한국어 강의를 시작했던 영어 선생님들이 그 대치에도 좀 계셨는데요. 지금은 아무도 안 계시고 이제 저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선생님들도 수업을 진행하시는데, 20년부터는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나름 조금 이제 어머님들이 좀 많이 찾아주셔서 20년부터 24년까지는 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1학기 중간고사가 얼마 전에 끝났죠? 올해 1학기 중간고사도 제 수업을 들었던 친구가 전교 1등 했고요. 그래서 5년 연속 지금 전교 1등 배출했습니다. 예. 감사하게도 뭐 제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제 수업을 이렇게 듣는 친구들이 되게 열심히 해줘서 네, 전교 1등 배출했고요. 1, 2등급도 많은 학생들이 예, 좀 배출이 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지금 1학년, 올해 이제 한학고 15기 친구들은 전교 1등, 2등 다 제 수업 듣는 친구들이 했고요. 제가 총 8명이 1등급 정원인데 8명 중에 4명이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좋은 성적을 좀 거뒀습니다. 그래서 대략 지금까지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8년 동안 한 700명 정도의 학생들과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8년 동안 이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과 뭐 굉장히 수없이 많은 대화들, 뭐 어떤 그 친구들의 어떤 생활적인 고민, 기숙사 생활에서의 고민, 교우 관계, 동아리 활동, 뭐 학교에서 하는 심포지엄,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상담들을 제가 또 많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또 이 친구들이 이제 졸업한 친구들, 8기 친구들은 뭐 이미 졸업해서 뭐 대학 가고 대학도 졸업해서 벌써 직장에 취직한 친구도 있습니다. 네. 지금도 연락하는 친구들이 몇몇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친구들과 그 소통을 하다 보니까 그 다른 어떤 한국어 강의하시는 분보다 제가 한국어에 관해서는 조금 속속들이 자세한 부분들을 좀 많이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는데요. 한국어의 모든 것을 명쾌하게 조언하는 선배들이 추천하는 한국어 전문가다. 제 닉네임이 한국어의 남자라는 닉네임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 8년 동안 한 학교를 열심히 강의하다 보니까 그 학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라든가 학생들의 고민, 공부하면서의 필요한 것들, 어떤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지, 또 어떤 부분을 잘 준비하면 이 학교 가서 효과적으로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에 진학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많이 접하게 돼서 오늘 그런 것들을 네, 어머님들께 또 아버님들께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일단 저에 관해서 예,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 자, 저를 모르시는 어머님들이 계시니까요. 자, 한학고를 소개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럼 한학고는 어떤 학교냐? 예. 작년입니다. 올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의 자사고 경쟁률을 보시면 작년에 한학고가 처음으로 뭐 크진 않지만 네, 경쟁률 기준으로 1등을 했죠. 보통은 이제 외대부고나 산상고에 조금 밀렸었는데요. 보통 이제 외대부고가 압도적으로 1위였습니다. 거의 계속. 근데 한학고가 작년에 처음으로 경쟁률 1위를 했습니다. 뭐 사실은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한학고가 자사고 중에서는 굉장히 그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교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입시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시 실적, 이런 입시 실적은 어머님들이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네, 뭐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2018년부터 24년까지 요때 한 번, 19년 한 번을 빼고는요, 수시 입학이죠. 서울대 1차 수시 입학에서는 7년 연속으로 1위를 했습니다. 여기 딱 한 번. 네. 딱 한 번 빼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6년이죠. 네. 한 번 그 외대부고에 한 번 19년에 한 번 이렇게 밀렸고요. 그 외에는 전부 다 전국 1위입니다. 전국 1위. 자, 서울대 수시 1차 합격생 전국 1위 학교다. 7년 연속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인원이 조금 들쑥날쑥 하다가 23년을 기점으로 좀 많이 줍니다. 자, 21년, 22년, 그쵸? 60명대에서 50명대에서 40명대에서 29명으로 확 줄었죠. 자, 재밌는 건 뭐냐면요. 서울대 수시 1차 합격생 수가 29명인데 전국 1위예요. 예전에는 69명일 때 전국 1위였잖아요. 근데 갑자기 29명인데 왜 전국 2위일까요? 자, 어떤 걸 말해주는 걸까요? 자, 아시는 것처럼 의학계열 진학자죠. 그쵸? 의학계열로 학생들이 많이 진학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서울대 수시 1차의 합격생 수가 좀 줄어드는 거죠. 자, 보시면 2024년 실적을 보시면 자, 의학계열입니다. 의학계열이 총 37명이 갔습니다. 37명. 자, 그러면 의학계열하고 서울대 합격 인원을 모두 합치면 66명입니다. 자, 전체 정원이 200명입니다. 200명 중에 66명이면요. 대략 정원의 33%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고 재학생의 33%는 서울대 수시와 의학계열로 입학이 가능한 학생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걸 조금 더 확대시켜서 보시면 연대와 고대까지 간다면 사실상 정원의 거의 50%의 학생들이 연고대 이상의 학교를 갈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는 학교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수치입니다. 그죠? 200명밖에 되지 않는 학교에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을 의학계열과 서울대를 보낸다라는 것은 엄청난 그 입시 실적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고 학교를 좀 더 살펴보면, 자, 일단 하나고가요, 그러면 수시에서, 자, 전국 1위를 7년 동안 무려, 한 번 빼고는, 7년 동안 전국 1위를, 했습니다. 그럼 서울대를 잘 보낼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자, 저는 이 3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하나고는 특징이요, 정시보다는 수시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를 가는 친구들을 보면요, 수시로 입학하는 친구들이 95%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정시로 가는 친구들은 95% 조금 심한가요? 한 90%라고 하겠습니다. 네, 서울대 수시로 가는 친구들이 한 90%, 정시로 가는 친구들이 한 10% 남짓입니다. 대다수의 친구들이 수시로 갑니다. 수시로 간다는 건 재학생들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재수생들이나 삼수생들이 아니라 재학생들이 서울대를 수시로 많이 갑니다. 그럼 재학생들이 서울대를 수시로 잘 가는 비결이 뭐냐? 수능 성적이 좋아서 수시로 잘 가는 건 아니겠죠. 아시는 것처럼. 그렇죠? 그건 정시로 가는 거니까요. 자, 그렇다면 자, 하나고가 서울대를 잘 보내는 그 비결 중에 하나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선택형 교육 여건이 제공되어 있다. 즉, 하나고는 다른 전국의 자사고들과 달리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그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고 그 다음에 그 선택 과목으로 들을 수 있는 과목들의 수준이 굉장히 깊이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학교에서는 접할 수 없는 전문적인 교과들이 아주 잘 구성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자사고, 아까 그 자기소개서는 지금 좀 안 되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 자기소개서라든가 아까 그 학생 생활기록부상에서 그런 것들이 잘 기록되어 있고 그런 이점들을 잘 활용해서 수시 입학에서 굉장히 놀라운 성적을 보여준다라고 보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자사고 중에서요 탑티어급 선택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자, 이게 제가 참 다른 학교들과는 다르게 좀 이 친구들한테 부러운 부분인데요. 1인 2기라는 게 있습니다. 자, 1인 2기가 뭐냐면 한 사람이 두 가지의 체육과 음악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육 활동 하나, 예술 활동 하나. 근데 보통 예술은 악기를 배우는 겁니다. 굉장히 다양한 악기를 배웁니다. 뭐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기타, 뭐 플루트, 뭐 굉장히 많은 악기를 배우고요. 체육도 굉장히 여러 가지, 뭐 태권도, 검도, 축구, 농구. 자, 근데 그런 것들을요. 자, 보시면 주 4일 동안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중에서요. 월, 화, 목, 금 수요일 하루 빼고 월, 화, 목, 금을요. 무조건 2시간은 체육, 2시간은 예술 활동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악기 배우는 시간이 90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90분 동안은 악기 배우고 체육 활동. 자, 그러니까 일주일에 4일을요. 반드시 오후 시간에 90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1인 2기에 참여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일반적으로 우리 고등학생들의 학교 모습은 어떻죠? 학교 수업하고 오후 수업 끝나고
끝나면 뭐 학교에서 자습하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학교 끝나고 집에 가서 간식 먹고 학원 가잖아요. 그죠? 학원 가서 밤 10시나 돼야 돌아오죠. 보통 일반적인 고등학생들의 생활은 아침에 눈 떠서 열심히 준비해서 학교 갔다가 수업 다 듣고 끝나면 빨리 집에 와서 저녁이나 간식 먹고 학원 가고, 그죠? 그 생활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쭉 이어지죠. 자, 근데 하나고 친구들은 오후에 수업이 끝나면요, 체육 활동을 하거나 음악 활동을 하러 갑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 있어요. 아니, 그 아까운 고등학교 그 황금 같은 시간에 왜 굳이 체육을 일주일에 2번이나, 왜 굳이 악기를 일주일에 2번이나 배우게 할까? 그 시간에 더 공부를 시키면 공부를 더 잘할 거 아닙니까? 그쵸? 아, 근데 왜 굳이 그런 걸 시키냐고요. 근데 보세요. 체육활동, 이게 1학년부터 2학년까지는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네. 체육활동 2번 하고요. 음악활동, 악기 배우는 것도 2번 합니다. 체육도 하고 음악도 하는 이 친구들이요. 그 시간 아껴서 공부를 하면 더 잘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시간만큼 학교에서 절대로 강제로 진행하는 것 때문에 공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체육 안 하고 나는 가서 도서관 가서 공부할 거야? 이거 안 돼요. 나는 악기 안 배우고, 뭐, 기타 좀 배우고 있는데 기타 안 배우고 나는 가서 그 시간에 공부할 거야? 안 됩니다. 무조건 의무입니다. 왜 시킬까요, 이거? 그럼 다른 일반적인 고등학교랑 비교해 봤을 때 얘는 공부 열심히 뭐 아침부터 밤까지 공부하는 친구와 중간에 휴식 시간 같은 개념으로 체육도 하고 음악도 배우는 이 친구들. 근데 두 친구들을 비교해 보면 대학은 누가 잘 갑니까? 이 친구들이 잘 가죠. 자, 이게 아이러니죠. 굳이 필요 없는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아이들이 기다리고요.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활동입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아이들이 아침부터 밤까지 공부한다고 뭐 계속 공부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아니죠. 그렇죠? 예,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렇지 않고 음악이나 체육 활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도 풀고 신체 발달도 도모할 수 있는 자, 그런 학교의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시간대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풉니다. 그래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풀고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활력소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5번에 보시면요. 토론과 발표 수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토론과 발표 수업. 자, 기본적으로 하나고는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한 달에 한 번 집에 옵니다. 한 달에 한 번. 일반적인 그 기숙형 자사고들은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귀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보통 뭐 외대부고라든가 산상고라든가 자, 주말에는 다 본인이 원하면 외박이라고 그러죠. 집에 가서 따뜻한 엄마표 밥을 먹고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고는 그게 안 됩니다. 들어가면 무조건 한 달은 학교에 있어야 돼요. 한 달에 한 번 나옵니다. 한 달에 한 번. 자, 월 1회 기가 정책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엄마 얼굴은 한 달에 한 번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자, 아침에 6시 37분에 기상 알람이 울립니다. 선생님 왜 6시 37분인가요? 원래 37분이 아니고 6시 반인데요. 이게 조금씩 뒤로 미뤄졌어요. 학생들이 요청 건의해서 저 1분만 더 잘게요.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37분까지 이게 좀 미뤄진 겁니다. 자, 37분에 기상 알람이 울리면 물론 이때 안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한 7시쯤까지 그냥 버티다가 이제 더 이상 침대에 있으면 밥 못 먹을 것 같아. 그 시간에 갑니다. 예, 그 시간에 한 7시쯤 일어나서 이제 준비하고 갑니다. 자, 어쨌든 간에 6시 37분부터 자, 밤 11시까지 자기주도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자, 작년까지는요, 자기주도 학습이 11시 30분까지였는데, 올해부터는 11시로 30분이 단축됐습니다. 기숙사에 30분 더 빨리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발표와 토론식 수업입니다. 발표와 토론식 수업. 자, 기본적으로 하나고는요, 선생님들이 열심히 수업을 진행해 주시긴 하지만, 선생님이 진행해 주시는 방식이요, 일반적인 학교랑은 다릅니다. 네. 선생님은 그 과목을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가이드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과목은 열심히 강의를 해주시는 과목도 있지만 어떤 과목은 열심히 강의를 한다기보다 네, 그 과목을 어떻게 공부하는지 공부하는 방법을 소개해주는 선생님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스스로 그 과목을 공부해야 되는 흔히 말하는 자기주도 학습이 되는 친구들이 하나고에서는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토론식 발표 수업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행평가의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물론 이 수행평가는 과목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자, 영어를 기준으로는요, 수행평가가 50%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고가 가지고 있는
자, 수시 입학에서 7년 전국 연속 1위 할 수 있는 네, 서울대 수시 1차에서 7년 동안 전국 1위 할 수 있는 그 가장 큰 원동력을 한다면 자, 저는 선택 과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수학 쪽의 선택 과목, 과학 쪽, 사회 쪽 이렇게 과목이 있습니다. 자, 일반고에서 개설되는 과목은 제가 뺐습니다. 일반고 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일반고에서 개설되는 과목을 빼고요. 수학과 과학과 사회과의 쭉 과목들을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것들이 지금 실제로 한화고에서 개설이 돼서 2학년, 3학년 학생들이 공부하는 과목입니다. 자, 지금 제목도 쭉 보시면 일반고에서 보기 힘든 과목이라는 게 보이시죠? 고전 역학, 현대 물리학, 유기화학. 자, 그리고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해 놓은 과목들은요, AP 과목입니다. AP 과목. 자, 이게 대학 과목을 고등학교에서 선이수하는 과목을, 자, 이 Advanced Placements라고 해서 그 대학교 선이수 과목이라고 합니다. 자, 그 대학교 선이수 과목을 한화고에선 고등학교에서 진행합니다. 자, AP 미시경제, 거시경제, AP 세계사, AP 생물학, AP 미적분학, AP 통계학, AP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가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중에 몇 학교나 될까요? 네, 국제고 빼고요. 자사고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학교 중에 AP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는 전국에 딱 제가 알기로는 딱 3개 있습니다. 3개. 네, 그 3학교 중에 한 학교죠. 일반고에서는 개설할 수 없는 과목입니다. 이런 과목을 들으면 어쨌든 간에 네, 일반적인 학생들보다는 자기의 생활기록부가 굉장히 풍성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네. 자, 교과과정 좀 살펴볼까 합니다. 졸업 기준 필수 이수학점이 있습니다. 자, 하나고는요, 대학의 학점과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고등학교, 일반적인 고등학교랑은 좀 다릅니다. 자,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일반적인 고등학교는 우리 아이가 앉아있으면 매 시간 선생님이 들어와서 수업하고 나가시고 수업하고 나가시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 반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아침 1교시부터 7교시까지 같은 반 친구들과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우리 공간에 있는 친구들 다 똑같이 모든 과목을 같이 듣습니다. 근데 한화고는 그렇잖아요. 한화고는. 아침에 조례 시간에 잠깐 반 친구들 만나고요. 그리고 반 친구들과 전부 다 빠이빠이 합니다. 그리고 언제 보냐? 그 친구들은 그 다음날 아침에 안녕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아침에 조례 후에 서로 자기가 듣는 과목들이 다르기 때문에요. 뿔뿔이 흩어집니다. 뿔뿔이. 물론 그 중에 3, 4, 5 같이 가는 친구도 있겠지만 선택 과목들을 듣기 때문에요. 같은 교실에서 수업이 진행될 수가 없어요. 학생들이 마치 대학생처럼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그 과목이 진행되는 강의실로 이동하는 거예요. 마치 대학생 같죠. 그래서 신기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공강이 있습니다. 공강 시간이요. 보통 한 학기에요.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뭐 자기가 시간표를 짜긴 나름이지만 공강 시간이 있습니다. 가끔 저한테 카톡이 친구들한테 옵니다. 근데 카톡이 오는 시간이 막 11시 30분이에요. 야, 11시 반이 막 공부하고 있을 때 아니야? 아, 선생님, 저 공강이에요. 아, 이럴 때가 있습니다. 공강이 있어요. 자기가 과목을 선택해서 들으니까요. 그 일반적인 고등학교의 모습과 굉장히 다른 거예요. 예. 모든 반 친구들이 아침부터 밤까지 같이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반 친구들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 볼 일이 없어요. 볼 일이. 계속 왔다 갔다 돌아다니잖아요. 강의실 찾아서. 중간에 공강할 땐 도서관 가서 공부하고 또 수업 때 되면 가서 수업 듣고. 예, 마치 대학교 같죠. 네. 자, 그래서 자, 졸업에 필요한 자, 필수 이수 학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요 이수 학점을 필수로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는요, 졸업할 때까지 10학점을 채우면 더 이상 이 과목들은 듣지 않아도 됩니다.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 자율 선택의 86학점 이상이다. 그래서 174학점 이상을 이수하는데 요 과목, 필수 과목을 다 이수했으면 나머지 86학점들은 학생이 자기가 듣고 싶은 과목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죠. 일반적인 고등학교는 굉장히 다르죠. 자, 아시는 것처럼 올해 중3이 대학교 가는 2028학년도부터 자, 그러니까 지금 중3 친구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그 순간부터 고등학교 시스템이 완전히 개편됩니다. 자, 그런데 한화고는 그 개편된 시스템을 이미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뭐 아시는 것처럼 내신도 바뀌고요. 수능 체제도 바뀌죠. 자, 그러면서 지금 그 바뀌는
그 고교의 시스템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선택 과목을 학생들이 원하는 선택 과목을 들을 수 있게 선택 과목의 폭을 넓혀준다는 겁니다. 네. 자, 이 바뀐 교육 과정에서는 고등학생들이 굉장히 넓은 선택 과목을 들을 수 있는데요. 하나고는 그걸 벌써 몇 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고는 사실상 크게 바꿀 게 없어요. 왜? 이미 그 시스템을 도입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몇 년째. 몇 년이 아니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진행을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영어라고 한다면, 영어 10학점이면, 영어 10학점을 들으면 사실상 이론적으로는요, 졸업할 때까지 더 이상 영어 과목을 듣지 않아도 됩니다. 네. 수학 10학점을 들었다? 그러면 더 이상 수학 과목을 듣지 않아도 졸업이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실제로 수학을 10학점 들었다고 더 이상 수학을 듣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자, 특이한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모든 교과목 중에서요, 영어만 1학년 때 졸업 필수 학점이 완성됩니다. 즉, 영어는 1학기 5학점, 2학기 5학점, 10학점을 그러니까 1학년을 마치면 다 충족하게 됩니다. 그러면 2학년, 3학년 때는요, 굳이 영어를 듣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아까 우리 앞에서 보셨던, 네, 요런 선택 과목들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습니다. 자, 1학년 때 내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인 10학점을 영어 과목에 필요한 10학점을 전부 다 이수했으면 2학년, 3학년 때는 이런 과목들을 들으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굳이 뭐 영어를 물론 들어도 되지만 영어를 안 들어도 이런 과목들을 들어서 나의 생활기록부를 아름답게 만들겠다는 거죠. 자, 저는 그게 하나고가 수시 입학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결정적인 네, 그 역할을 하는 그런 포인트가 아닐까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학점 편제표입니다. 자, 보시면 자, 국어 수학은요. 자, 3 곱하기 2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3학점짜리를 1학기, 2학기 2시간 한다는 거죠. 그러면 6학점입니다. 자, 국어, 수학, 한국사 6학점. 그죠? 영어는 5학점에 여기 2, 3, 3이니까 합치면 5학점, 5학점, 즉 10학점입니다. 자, 보이시죠? 나머지 과목은요, 맥스 6학점이에요. 1, 2학기를 통으로 1년 과정을 다 들어도 6학점이 맥스입니다. 근데 영어는 1, 2학기를 다 들으면 10학점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졸업하는데 필요한 학점을 1학년 때 전부 다 끝나게 됩니다. 끝나게 됩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학기별 공강 시간이 2시간에서 6시간까지 가능하다. 공강이 있습니다. 자, 고등학생인데 공강이 있는 학생들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네, 하나고는 그게 있어요. 네. 아침 11시 반인데 저한테 카톡이 와요. 11시 반에. 야, 어떻게, 고등학생인데 11시 반에 카톡 할 수 있는 학교는 없잖아요. 공강이 있습니다. 자, 보이시면, 네. 영어는 어쨌든 간에 1학년 과정을 마치면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다 이수하게 된다. 근데 국어 수학은 맥스가 6학점이잖아요. 그러면 2학년 1학기, 2학기 때 더 들어야 돼요. 그죠? 더 들어야 됩니다. 10학점을 채우려면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영어는 필수 단위, 10단위 모두 충족한다. 그러면 영어는 다 들었으니 2학년, 3학년 때 굳이 내가 영어를 들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굳이 안 들을 수도 있죠. 그러면 2, 3학년 때 영어 빼고요. 영어를 뺀 그 자리에 이런 과목들, 그쵸? 아까 앞에서 보셨던 굉장히 많은 선택 과목 중에 나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것들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 3학년 영어 과목 수학 여부는요,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다. 물론 수학도요, 2학년 1학기나 2학년 2학기까지 들으면 3학년 때는 수학 과목을 듣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고3 때 수학을 듣지 않는 학생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죠? 네, 전국의 고등학교 자사고 학생 중에서 고3 때 수학 안 듣고 대학을 갈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영어는 가능하다는 거죠. 영어는. 자, 여기 보시면 네, AP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네, AP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가 전국에 몇 군데 없습니다. 딱 3군데 있습니다. 전국에 전국 자사고로 봤을 때도 딱 3학교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과 성향의 학생들은 1학년 때 영어 성적을 잘 관리하면 자, 영어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해방할 수 있다. 인문, 자연 넘나드는 진로 설계. 이미 우리 아이들은 뭐 이과, 문과의 그 계열이 분리되어 있지 않지만, 네, 하나고는 이미 그걸 진작에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 이런 게 가능합니다. 자, 수리 경제학자의 꿈을 위해서 AP 미시경제와 거시경제 과목을 수강하면서 경제학을 심층적으로 배우고 이과 친구들과 선형대 수학 AP 통계학 수업을 들으면서 융합적인 탐구 활동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문이과 과목이 없어요. 문이과 과목 그냥 내가 듣고 싶은 걸 들을 수 있어요. 자, 예전에 문과 이과가 있을 때도 하나고는 이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네. 자, 국제학술 심포지엄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마다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이 심포지엄을 합니다. 자, 해외 참가 학생들과 국제사회 현안을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을 진행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자, 해외 많은 학생들, 제가 알기로는, 그죠, 한 100명 정도 되는 대규모 학생들이 여러 나라에서 하나고에 방문을 합니다. 그럼 그 학생들과 함께 어떤 국제적인 이슈에 관해서 심포지엄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심포지엄은 하려면 당연히 굉장히 뛰어난 프레젠테이션 능력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것들을 학생들이 준비를 하고요. 여름방학 시점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자, 그러니까 이런 심포지엄도 하려면 영어적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야겠죠. 네, 뛰어나야겠죠. 제가 여기 교과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학교에 이 목동 지역에 보시면 광역단위 자사고 중에서 양정고등학교 거를 제가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보시면 그러니까 뭐 이 학교 학생들의 평균이나 표준편차 이런 것들 보시면서 어떤 부분을 보시냐면 이 표준편차 부분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이 학교가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그런 기준으로 보시는 게 아니고요. 이 학교의 표준편차 부분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자, 요 표준편차 값이 크다라는 건 뭐냐면요. 지금 18점대고 20점대 이렇게 나오죠? 자, 표준편차 값이 크다라는 건 학생들 사이의 격차가 많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위 등급과 하위 등급의 격차가 많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표준편차 값이 크다라는 건요. 자, 다른 학교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 부분 잠깐 볼게요. 자, 그리고 성취도 분포 비율에서 A, B, C, D, E가 있는데요. 영어 한번 보겠습니다. 2등급. 자, 1, 2, 3, 4, 5단계로 봤을 때 5단계 친구들이 무려 29.4%나 있습니다. A단계 친구들이 24%, 중간 단계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2단계 친구들이 29.4%.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과 못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극명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그걸 보시면 됩니다. 자, 단대국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친숙한 학교 단대국어 거를 들고 왔는데요. 단대국어 표준편차도 이렇게 대략 2자릿수 정도 차이가 나고요. 마찬가지 성취도 분포 비율을 보시면 영어 같은 경우에 2등급 친구들이 무려 31%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는 친구와 못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간극이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셨죠? 네. 뭐 평균이 높다 낮다 이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학교별로. 네. 자, 하나고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고의 표준편차를 보세요. 아까 양종고라든가 단대국어 같은 경우에는 표준편차 값이 2자릿수였고요. 2자릿수도 10단위가 아니고 10대 후반이나 20대였죠. 보이시죠? 17, 15, 20, 20, 17, 17, 10 후반에서 20 초반입니다. 자, 근데 지금 하나고는 보시면 80, 11, 10, 11, 8.2 표준편차 값이 반으로 뚝 떨어지죠. 표준편차 값이 반으로 뚝 떨어지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등급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촘촘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경쟁이 굉장히 심한 학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의 등급과 아래 등급 아이가 그렇게 큰 차이를 나지 않는다. 자, 영어 잠깐 보시면 자, A등급과 2등급의 비율에 2등급을 보세요. 6.8이죠. 6.8. 자, 그러니까 2등급을 받는 친구들이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자, 이 수가 적다라는 건 지금 이 안에서의 경쟁이 굉장히 심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실력이 아주 좋은 친구들이 모여 있어서요. 이 친구, A 친구와 B 친구의 격차가 이렇게 크게 벌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공부하기 좀 힘든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영어 교과 과정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하나고 제가 이제 영어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영어에 관련된 얘기를 좀 말씀드릴 겁니다. 저는 학생들한테 하나고에 입학한 학생들한테 제가 해마다 똑같습니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1학년 때는요 영어에 올인하라는 이야기를 항상 합니다. 왜? 2학년, 3학년 때는 너희들이 필요하다면
굳이 영어 과목을 듣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2학년, 3학년 때는. 보이시죠? 그러면 2학년, 3학년 때 쏟아부을 영어에 대한 열정을 1학년에 저는 쏟아부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1학년 때 영어가요, 10단위입니다. 10단위. 10단위. 자, 단위수라는 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수학은 6단이고요. 국어도 6단이고요. 통합과학도 1, 2학기 전체가 6단이고요. 자, 그리고 통합사회는 3단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어를 1학기, 2학기를 두 번 다 100점 받았어요. 그러면 국어는 자기 점수의 단위수를 곱합니다. 그러면 6단이니까요. 600점이죠. 수학을 1학기, 2학기를 100점 받았습니다. 그러면 자, 단위수가 6이니까요. 600점입니다. 그런데 영어는 1학기, 2학기가 10단입니다. 10학점. 그러면 영어를 100점 맞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1000점입니다. 보이십니까? 수학은 600점이지만, 국어는 600점이지만, 영어를 100점 맞으면 1000점이에요. 그러면 과목들을 다 합산해서 단위수를 반영해서 석차 등급을 매길 때 영어를 잘하면 엄청나게 유리하겠죠. 왜? 같은 100점인데 너는 600점, 나는 1000점이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1학년 때는요, 영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학년 때. 자, 그래서, 자, 1학기 때 영어가 5단입니다. 5단이라는 얘기 매일 영어를 한다는 얘기죠. 자, 매일 영어 하고요. 자, 2학기 때는 마찬가지 5단입니다. 자, 국어 수학은 3단이지만 영어만 5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왜 1학년 과정에서 영어만 졸업 필수 학점을 전부 이수하게 할까요? 수학을 뭐 예를 들면 10학점을 다 하면 될 것 같은데, 국어를 10학점을 다 1학년 때 하면 되게 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하나고는요, 영어만 10학점을 1학년 때 전부 이수하게 합니다. 왜 도대체 그러면 영어만 1학년 때 다 이수하게 할까라는 질문입니다. 자, 1학년은 영어 집중 기간입니다. 자, 1학년 과정에서 영어 중심 교과 과정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2학년, 3학년 때 내가 영어 학점을 필수로 다 채웠으니 내가 대학 가는데 필요한 과목들을 더 집어넣을 수 있죠. 자,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죠. 2학년 때, 2학년 1학기 때는 영어를 3단위짜리 하나 듣고 2학년 2학기 때는 영어 과목을 빼고 그 3단위 과목, 3학점짜리 과목에 AP 예를 들면 미시경제를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극단적인 친구들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2학년 때 영어 과목을 다 드러내고요. 내가 듣고 싶은 AP 미시경제랑 AP 통계학을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죠. 자, 그러니까 1학년 때는 영어에 집중해서 영어 과목을 끝내면 2학년, 3학년 때는 학생이 가고자 하는 진로, 학생이 가고자 하는 적성에 맞는 과목들을 더 선택해서 넣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결국에 그죠? 선택 과목들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저는 이게 서울대 수시 1차 전형 최다 합격의 비결이 아니겠느냐. 만약에 이 정책이 그닥 효과가 없어요.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하나고가 이 정책을 굳이 할 이유가 없죠. 야, 1학년 때 영어 10단위 하지 마. 이거 해보니까 별로 효과 없어. 애들 대학 가는데 수시 입학으로 대학 가는데 크게 도움이 안 돼. 차라리 수학을 1학년 때 집중 이수로 수학 10학점을 듣게 해. 라고 바꿨겠죠. 자, 하나고가 이렇게 영어 1학년 때 10학점을 듣게 한 건요. 제가 수업을 처음 시작한 8기 그때부터 이렇게 갔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자, 전에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나고 수업을 한 8년 동안은요, 전부 다 1학년 때 10학점을 전부 이수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이런 정책을 시행해서 하나고가 서울대 수시 1차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고 한다면 이 정책은 학교의 이 시스템은 굉장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1차 합격자 비율을 그냥 단순한 실제 그 등급이라기보다는 그냥 인원수로만 좀 나눠봤습니다. 자, 대략 200명 기준에 몇 명까지가 서울대를 갔느냐를 봤을 때 23년까지 보시면 뭐 대략 한 30% 수준. 자, 여기서부터 22년부터 좀 이렇게 확연하게 줄어드는 이유는 의학계열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24년 기준으로 본다면 대략 한 33%까지. 자, 의학계열과 서울대 수시 1차까지 본다면 대략 한 33%. 물론 이 중에는 중복되는
학생이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대 1차 수시에 합격했고 의학계열에 합격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수시에 합격하면 그죠? 다른 곳을 못 갑니다. 네. 우리 흔히 말하는 수시에서 납치당하면 갈 수 없기 때문에요. 내가 기본적으로 서울대 수시 1차를 넣었다라는 건 의학계열을 갈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학년, 3학년 과정에서 최고 수준의 전국 단위 자사고, 대한민국에는 자사고 어느 학교에서도 개설되지 않는 최고 수준의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자, 최고의 수시 입학 성과를 보여주는 학교로 만들고 있지 않을까. 자,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항상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영어는 1학년 때까지만 올인하는 거야. 2학년, 3학년 때 영어는 가볍게 공부해라. 여기서 가볍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수능 준비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고는 영어 교과 자체가요. 수능과는 상관이 없는 교과 과정입니다. 자, 원서 교재로 수업하기 때문에 수능과는 1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고 학생들한테 수능은 가벼운 과목이에요. 가벼운 과목. 자, 2, 3학년 때 영어 과목에 집중하지 않고 본인의 진로와 전공 적합성을 보여줄 수 있는 선택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그죠? 2, 3학년 때 나의 생활기록부를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있다. 그 힘을 바탕으로 수시 입학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정책이 맞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 8년 동안 그렇게 해서 서울대 수시 1차 전국 최고라는 그 명성을 얻었으니까요. 그렇죠? 성과가 보여주는 거잖아요. 저는 이 정책이 맞다고 봅니다. 자, 교과과정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영어가 영어 1, 영어 2, 즉 원서 교재를 2권을 봅니다. 선생님도 다릅니다. 선생님 두 분이서 들어가시고요. 회화 장문이 있습니다. 1학기 때. 2학기가 되면요. 영어와 그리고 선택 과목으로 나뉘게 됩니다. 영미문학과 영어권 문화라는 선택 과목을 듣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1학기, 2학기 모두 합산하면 10학점,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전부 다 이수하게 되는 겁니다. 자, 되셨죠?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좀 보자고요. 영어는 어느 수준으로 학습을 해야 됩니까? 자, 1학년 기준으로 교과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2, 3학년은 진로 선택 과목이라서 굳이 내가 영어를 듣지 않아도 됩니다. 2학년 때 내가 영어를 듣겠다라고 하는 건 영어를 좀 세게 공부하겠다라는 거예요. 난 영어 공부 세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럼 굳이 2학년 때 영어를 안 들어도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2학년, 3학년 과목은 확실히 어렵습니다. 네, 교재의 수준 자체가요.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선택하는 거잖아요. 영어가 어려운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이 과목을 선택했으니 그 어려움은 너의 몫인 거죠. 자, 그런데 1학년은요. 필수 과목이에요. 1학년은. 선택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들어야 돼요. 자, 그럼 저는 현재 1학년 기준으로 어느 수준의 텍스트를 보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지금 현재 2024년 현재 하나고 1학년 학생들이 쓰고 있는 교재, 영어 교재. 첫 번째입니다. first입니다. 왜 교재가 이렇게 first라고 되어 있나요?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네.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1학년 때는 영어에 올인하셔야 된다. 자, 롱맨 교재인데요. 자, 이 교재는 되게 유명한 교재입니다. 왜 유명하냐? 대학교 교양 영어로 많이 사용되는 도서입니다. 대학교 교양 영어로 쓰는 도서를 하나고에선 1학년 도서로 많이 씁니다. 선생님, 고등학생들이 많이 쓰는 교재는 안 쓰나요? 안 씁니다. 네. 수능 교재에 쓸 일이 없습니다. 이 정도는 그냥 저희가 가볍게 볼 수 있습니다. 아, 대학교 교양 영어 수준이야? 그 정도 당연히 볼 수 있지. 자, 이 롱맨 5 같은 경우는요, 이게 보통 4권하고 5권인데요. 이 4권도 그렇고 5권도 그렇고 대학교에서 많이 쓰는 교재입니다. 실제로. 자, 제가 여기 지금 이 책을 보여드리는데요. 자, 2024학년 하나고 1학년 1학기 지금 현재입니다. 지금 현재 1학기 영어 교재 세컨드입니다. 두 번째. 자, 왼쪽에 보시면 History of English Literature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Origins and Developments of the English Language라는 책, 그리고 그 유명한 Norton Anthology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요 책 세 권을 잘 보십시오. 현재 하나고 1학년 1학기에
쓰는 도서들입니다. 물론 이 책을 통으로 쓰진 않고요. 이 책에 있는 내용 일부를 발췌해서 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 대학교 영문학과 전공 도서입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하냐? 제가 대학 때 보던 책들이에요. 네, 제가 영문학 전공했는데요. 제가 대학교 때 봤던 책들입니다. 이 세 권이요. 네. 자, 영어 발달자 시간에 본 거고요. 여기는 중세시대 제가 낭만주의 공부할 때 봤던 책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요 책들은요, 제가 대학교 3학년, 4학년 때 제가 전공 서적으로 보던 책들이에요. 그거를요, 지금 현재 하나고 1학년 학생들의 1학기에서 이 책에 나오는 텍스트를 발췌해서 수업 시간에 쓰셨습니다. 보이시나요? 이게 하나고 1학년 학생들이 보는 영어 교재의 수준입니다. 대학교 3학년, 그것도 대학교 영문과 2학년, 3학년, 4학년들이 보는 전공 서적이라는 거죠. 자, 제가 올해 수업을 하면서 다시 예전에 대학교로 캠퍼스로 돌아간 것 같은 어떤 그런 착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너무 반가운 거예요. 나 이거 대학교 때 보던 책인데. 제가 이 책이 집에 있습니다. 지금도. 그 책을. 물론 에디션이 바뀌긴 했지만요. 뭐 새로운 심판이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책들을 학생들이 본다는 거죠. 영문과 학생들도 아닌데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이런 책에 나오는 내용을 발췌해서 본다라는 거죠. 자, third입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또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요거는 제가 대학 다닐 때 안 봤던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영문과 제가 전공 도서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자, English as a Global Language라는, 자, 저것도 대학교에서 전공 서적으로 많이 보는 책이고요. 그다음에 요런 것들은 기타로 볼 수 있는 책들입니다. 도대체 책이 몇 권인가요? 굉장히 많네요. 네. 제가 앞에서 보였던 first 교재는요, 메인 교재입니다. 그리고 second, third 교재는 메인으로 다 쓰는 교재는 아니고요. 이 중엔 일부 내용을 발췌해서 쓰는 겁니다. 어떤 교재에서 발췌했는지를 선생님이 알려주신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텍스트를 찾아서 검색을 해보니 이런 책들이었다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자, 중요한 건 하나고 1학년인데요. 대학교 영어를 전공한 학생들이 보는 책들의 내용을 발췌해서 쓸 만큼의 수준의 책을 본다라는 겁니다.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과연 이 책을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영문과 학생들이 보는 책들인데요. 물론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는 뭐 이런 것들은 교양도서라고 볼 수 있겠지만, 네. 자, 하나군 1학년 때 영어에 올인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살살 볼 수 있는 책들이 아닙니다. 교양 도서로 볼 수 있는 책들이 아니에요. 수준이. 보이시죠? 자, 2학기가 되면 학생들은 영미문학과 영어권 문화를 선택하게 됩니다. 선택 과목입니다. 2학기가 되면. 자, 영어권 문화와 영미문학을 느끼는데요. 2학기 선택 과목입니다. 자, 제가 이 부분을 잠깐 볼게요. 높은 수준의 원서를 읽을 수 있는 독해력 향상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높은 수준은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기준으로 하는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제가 앞에서 책 리스트들을 보여드렸죠? 네. 일반적인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볼 수 있는 수준의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일반 성인들 기준에서 높은 수준이라고 보셔야 돼요. 자, 영미문학 가볼게요. 영미문학. 자, reading for pleasure를 경험하게 하고, 즉, 읽으면서 즐거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 텍스트의 내용이 완벽하게 이해가 돼서요, 이 텍스트에서 맛볼 수 있는 그 기쁨, 문학적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고요. 언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도모한다. 언어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을 만큼을 봐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네. 2학기 때, 자, 영어권 문화와 영미문학 또는 영미문학이나 영어권 문화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자, 보통 이렇게 됩니다. 1학기 성적을 기준으로요. 1에서 3등급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영미문학을 강제로 배정이 됩니다.
자, 반대로 6에서 9등급 친구들은 영어권 문화가 거의 강제로 배정이 되고요. 중간에 3등급 일부 그리고 4, 5등급 친구들은 영미문학과 영어권 문화 중에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의 여지를 주어집니다. 자, 결국에 보시면 상위 등급, 그러니까 영어를 흔히 말하는 영어의 고수들은요, 영미문학 쪽을 듣게 되는 거고요. 영어가 그렇게 강점이 있지 않고 영어가 세지 않은 친구들은 영어권 문화 쪽을 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학기 성적을 갖고 1학기 영어 성적을 갖고 이거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미문학 같은 경우에는 쉬울 수가 없겠죠. 왜? 영어의 고수들이 모여있는 곳이니까. 오늘과 등급별 성적인데요.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매우 정확하진 않습니다. 이게 이제 그 성적을 계산해주는 프로그램 돌렸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게 단순한 계산값이기 때문에 실제 점수와는 좀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이게 오류들이 조금 있어서, 어떤 부분을 보시냐면요. 대략 1등급의 이제 컷을 한번 대략 보시면 이 점수가 아주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략 이 점수쯤이다라고, 여기서 뭐 플러스 될 일은 없고요. 마이너스 한 1점에서 2점 정도는 더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등급 컷이 97, 94인데 여기서 뭐 마이너스 1점 정도, 96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는 저희가 이제 파악하기 조금 어렵고요. 어쨌든 간에 1등급 컷은 대략 한 90점대 중반에서 후반 정도, 2등급 컷이 90점대 초반, 그죠? 3등급 컷이 대략 80점대 후반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5년치를 평균 냈을 때. 자, 4등급도 80점대 초반, 중반 이 정도 되겠죠. 자, 우리 학생들 기준으로 중학교 기준으로 보신다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90점 이상이면 A잖아요. 자, 이 생각을 반드시 어머님들이 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영어는 A였어. 중학교 때 영어 A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의미가 없냐? 그러면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영어가 B였어요. B. 그럼 80점이잖아요. 80점. 80점이면 B등급, 즉 2등급이잖아요. 80점이면요 4등급이에요. 4등급. 심지어 좀 약간 쉬웠을 때는요 80점이면 5등급이 될 수도 있다고요. 5등급이. 중학교 때 80점은 2등급이지만 고등학교 때 80점은 때에 따라서는 5등급이 될 수도 있다고요. 됐죠? 중학교 때 영어 A등급이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고 와서 나 중학교 때 영어 A였어. 하나가 오면요 그런 친구들은 아주 리얼하게 제가 현실을 말씀드리면 6등급에서 7등급 정도 합니다. 6등급, 7등급 정도. 나 중학교 때 영어 3년 연속 영어 A였어. 6등급에서 7등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중학교 때 영어 등급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고에서 전혀 의미 없습니다. 전교생 200명 기준입니다. 200명 기준. 자, 대략 1등급을 받는 친구는 이게 총 8반으로 분반해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8반으로. 자, 이게 재밌는 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면 내가 1학년 4반이에요. 1학년 4반. 1학년 4반 우리 반 정원이 25명이에요. 그 25명이요. 8반으로 쪼개집니다. 8반으로. 1반, 2반. 그러니까 영어 분반 1반, 분반 2반, 분반 3반, 8반으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각자 다 나눠줘서 수업을 진행해요. 내가 1학년 4반인데 1학년 4반이 오롯이 함께 모여서 영어 수업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1학년 4반이 8개 반으로 그러니까 쪼개져서 각자 강의실로 가서 수업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영어는 총 8반으로 분반이 됩니다. 그러면 영어 1등급이다. 그러면 총 200명이니까요. 8등까지입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죠? 우리 반 1명, 그 반에서 1등 하는 친구가 1등급입니다. 자, 하나고에서 1등급은 8명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인원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요. 자, 반에서 3등 정도 하면 2등급입니다. 5등 하면요, 한 3등급 정도 되고요. 반에서 한 10등 정도 하면 한 4등급 정도 됩니다. 자, 어떤 부분을 보시면, 내신은요, 굉장히 힘들어요. 자, 수능 볼게요. 고1 3월 전국 수능 모의고사 기준으로 매년 정원의 90% 이상이 영어 1등급입니다. 3월 달에 우리 친구들이 입학을 하면요, 3월에 수능 모의고사를 봅니다. 자, 수능 모의고사를 보고요, 선생님들이 영어는 너 몇 등급이냐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굳이 조사는 하시지만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 90%가 1등급이거든요. 자, 하나고 입학생의 90%는
고등학교 1학년 3월에 수능 모의고사를 봤을 때 영어 등급은 1등급이 90%입니다. 2등급이나 3등급 이하, 이거 추정치입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네. 한 10명 내외쯤 되지 않겠냐. 네. 수학, 과학에 굉장히 좀 스페셜리스트인 친구들은 네, 한 이 정도 되지 않겠냐. 3등급 이하는 한 5명 이하가 되지 않겠냐. 정말 수학, 과학만 열심히 공부하고 온 친구들. 한 5명 이하 되지 않겠냐. 자, 결론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90%가 1등급이에요. 수능은 재학생의 90%가 1등급이라고요. 물론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 기준입니다. 고3 3월 기준으로는 이 수치는 당연히 안 나옵니다. 자, 근데 수능 영어는 1등급인데요. 내신은요, 여기 있어요. 자, 수능 영어 1등급이면 대략 학교 내신으로 7등급 안에 들어가면 네, 수능 영어가 1등급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죠? 수능 영어 1등급인데 학교 내신은 7등급일 수 있어요. 수능 영어 1등급인데 학교 내신은 6등급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굉장히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모여있는 학교입니다. 네, 생각하시는 것보다 정말 영어 잘합니다. 자, 중학교 시절 영어 올 A 받으면요, 6등급에서 7등급. 사실 8등급을 받는 케이스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내신과 수능의 격차가 많이 벌어진 학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하나고에서요, 영어 1등급을 받으면 홍길동이 됩니다. 네? 홍길동이 누구죠? 자, 홍길동 하면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게 뭐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홍길동이죠. 우리가 홍길동이라고 한다면, 하나고에서 영어 1등급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1등급 받았다는 얘기를 못합니다. 아니, 왜 못해요? 선생님, 내가 진짜 이번 영어 시험 열심히 준비해서 나 영어 1등급이야. 왜 말을 못합니까? 그죠? 아니, 아버지를 왜 아버지라 부르지 못할까요? 왜 못할까요? 제가 이유를 학생들과 나눈 제 카톡을 보여드리면서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올해 친구들입니다. 올해 지금 이 왼쪽에 있는 친구가 전교 1등 했던 친구고요.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전교 석차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1등급을 받았던 친구입니다. 이 친구들과 나눴던 대화에서요,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제가 친구들한테 꼭 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땡땡아, 어디 가서 영어 1등급이라고 하면 안 된다. 주변 친구들이 너 사람으로 안 볼 거야.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자, 하나고에서 흔히 하는 이야기 중에 영어 1등급은 인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영어를 1등급 받았어? 그럼 너는 인간이 아니야. 그건 신계입니다. 신계. 인간계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등급은 2등급이야. 이 친구 마찬가지예요. 야, 축하한다. 영어 1등급 받았다고 저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 5월 21일, 어제네요. 어제 온 카톡입니다. 어제 저한테 온 카톡 5월 21일이네요. 1등급 나왔어요. 그러니까 축하한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렇게 썼죠. 여기 친구들한테는 비밀, 인간으로 안 볼 테니까 이런 얘기. 자, 하나고에서 영어 1등급 받으면요, 홍길동이 됩니다. 홍길동. 네, 1등급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재밌는 건요, 수학 1등급이나 국어 1등급은요, 아이들이 이야기합니다. 나 이번에 국어 1 떴어. 나 수학 이번에 1등급이야. 그냥 편안하게 얘기합니다. 그렇구나. 너 공부 열심히 했나 보다. 그런데 영어는요, 절대로 1등급 받았을 때 1등급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이들 입장에서요, 영어를 1등급 받았으면 넌 도대체 뭐야? 야, 너 내 친구인 줄 알았는데 너 내 친구가 아니었어. 너 사람 아니지? 이렇게 돼요. 제가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그만큼 하나고사 영어 1등급은 힘들다라는 거예요. 네, 절대 쉽지 않습니다. 8명밖에 없잖아요. 8명. 그 반 1등이에요. 아까 제가 교재 보여드렸죠? 그런 어마무시한 원소 교재들을 완전 씹어 먹을 정도로 완벽하게 이해해야만 1등급이 나와요. 거기다가 수행평가까지. 네, 수행평가까지. 하나고사 영어 1등급은요, 정말 제가 봐도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수행평가 비율, 지필고사 비율을 좀 볼까 합니다. 자, 하나고는 다른 전국의 자사고들과 좀 다르게 수행평가가 굉장히 강력하게 강화되어 있습니다. 수행평가가. 그래서 지필고사가 점수가 50점이고요. 수행평가의 비중이 무려 50%입니다. 이 부분이 틀립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다르죠? 일반적인 고등학교나 자사고도 마찬가지지만 지필고사가 60%고 수행평가가 40%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일반적인 고등학교는요, 수행평가는
무늬만 수행평가지 실제로 수행평가가 그렇게 큰 변별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고는 이 수행평가가 어마무시한 파괴력을 갖습니다. 자, 수행평가가 어마무시한 파괴력을 갖는다는 건, 자, 혹시 하나고를 준비하는 친구들, 하나고 준비를, 하나고 준비하는 친구들은요, 이 부분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수행평가가 어마무시하게 센 학교라고 한다면, 단순히 영어 필기 시험만 잘 봐갖고는 내가 하나고에서 높은 등급을 받기 어렵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수행평가까지 잘 해야 한다는 건 내가 지필고사뿐만 아니라 영어로 하는 모든 활동을 잘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발표, 에세이, 글쓰기, 그 다음에 수시로 보는 퀴즈, 이런 것들을 다 잘 준비해야만 수행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중간고사, 기말고사 몇 점으로 결정되는 학교가 아닙니다. 수행평가가 무늬만 수행평가인 학교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수행평가 정말 아주 냉철하게, 네, 수행평가를 정말 살벌하게 아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학교입니다. 자, 올해 지금 수행평가가 약간 해마다 약간 다르긴 한데요. 일단 1학기 기준으로 본다면 이런 수행평가합니다. 발표, 토익, 글쓰기, 발표 엄청나게 많이 하네요. 네, 이렇게 만점이 있고요. 수행평가를 만점 받았을 때와 최하 등급을 받았을 때의 격차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15점에서 9.6입니다. 대략 한 5점 정도 차이가, 5.5점 정도, 5.4점이네요. 5점 정도 차이가 벌어지네요. 자, 5점 정도의 차이면요, 필기고사 20점 차이입니다. 필기시험. 여기 보시면 요게 한 2.5점 정도 되죠. 네. 자, 3등급과 1등급의 차이가 2.5점이면 요게 필기로 봤을 때 대략 한 10점 조금 안 됩니다. 10점. 자, 라이팅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수행평가 영역 만점은 50점. 자, 그리고 최하점은 37.6점. 그러니까 실질적인 변별 점수는 12.4점입니다. 12.4점이면 지필고사로 50점이에요. 50점. 49점이에요. 자, 수행평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수행평가가. 프레젠테이션도 이렇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두 학생은 시뮬레이션을 좀 돌려봤습니다. 자, 요 B학생하고 D학생이 있는데요. 네, B학생은 점수가 지필고사를 70 받았고요. 수행평가를 all A를 받았어요. 전부 만점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 학생의 최종 점수를 보시면 85점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필고사가 70인데 최종 점수가 85점으로 무려 15점이 점수가 올라갔죠. D학생 볼까요? 이 친구는 필기를 굉장히 잘 봤습니다. 90점. 필기 성적이 굉장히 좋네요. 그런데 수행평가를 좀 잘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수행평가에서 환산 점수로 따졌을 때 한 80점 정도의 환산. 그러니까 100점 만점, 100점으로 환산했을 때 점수고요. 80점으로 환산했을 때 점수를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80점 정도니까 수행을 완전히 못한 건 아니죠. 조금 못했어요. 조금. 그러니까 100점 만점 기준에 한 80점 정도를 받은 거예요. 수행의 성취도가. 그랬을 때 이 정도 점수. 자, 그런데 최종적으로 나오는 점수를 보세요. 85점. 내가 받은 지필 점수보다 점수가 깎여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깎여 있죠. 똑같은 85점이네요. 지필고사로 따지면 A학생과 B학생이요, 점수가 무려 40점 차이입니다. 20점. 그죠? 자, 지필고사 40점 차이를요, 수행평가로 커버한 거예요. 점수가 똑같죠. 자, 수행평가가 50%일 때의 파괴력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필만 단순히 잘한다고 하나보다 좋은 영어 최종 기말에 나오는, 기말까지 합산한 최종 등급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늬만 수행평가인 일반적인 고등학교와는 완전 다릅니다. 수행평가 정말 아주 철저하게 수행평가에 대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준비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네, 무늬만 수행평가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방금 봤던 얘기니까요. 제가 이 부분 넘어가고요. 마지막 이 얘기. 수행평가 점수 관리가 매우 중요한 학교다. 이 부분만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학기입니다. 왜냐면 아직은 2학기가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네. 자, 작년 기준으로 제가 2학기 기준으로 수행평가, 평가 항목을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작년 2학기 중간고사가 25점, 기말고사 25점 있고요. 자, 그리고 수행평가 이렇게 했는데요. 네, 수행이, 네, 에세이도 있고요. 발표도 있고, 네, 수업에 대한 참여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부분은 에세이 부분입니다. 에세이 부분이 가장 점수가 좀 크죠. 자, 영미문학이라는 과목입니다. 이 부분은 영미문학, 작년 2학기 기준에 영미문학에서의 수행평가가 뭐가 있냐를 보니까요. 라이팅 저널, 글쓰기, 그 다음에 리딩 저널도 글쓰기가 있고요. mock trial, mock trial 뭐죠? 모의 재판이 있습니다. 모의 재판. 모의 재판 점수가 무려 20점입니다. 자, 작년 2학기 영미문학 때 썼던 교재는요, 어머님들이 잘 아시는 앵무새 죽이기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작품인데, 어쨌든 간에 앵무새 죽이기에 보시면 거기서 이제 어떤 한 친구가, 흑인이 억울한 누명을 쓰죠? 자, 그래서 이 흑인에 대해서 변호해주는, 그죠? 그 주인공의 아버지가 변호사 역할을 하시는 그분이 이 흑인을 변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법정에서 이 흑인이 무죄다 유죄를 무죄 유죄를 구별하는 어떤 검사와 변호사 간의 공방이 이어집니다. 그거를 한 거예요. 연극이죠.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중에서요, 수행평가를 연극하는 학교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물론 연극이 여러분이 생각하실 그런 연극은 아닙니다. 예, 그런 연극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뭘 했냐면요, 모의 재판을 했어요. 모의 재판. 검사와 변호사. 모의 재판 했다고. 모의 재판하는 거 선생님이 보고 점수를 주는 거예요. 네가 변론을 잘했다. 네가 공격을 잘했고 네가 방어를 잘했다. 열심히 준비했네. 점수를 주는 거예요. 자, 수행평가 방법, 요 영역이 작년 2학기 기준인데요. 제가 이 부분을 좀 크게 올려볼게요. 자, 수행평가의 채점 기준입니다. 자, spontaneously, 자발적으로 당연히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not reading the script. 야, 원고 읽지 마. 에? 아니, 원고를 안 읽으면 어떻게 모의 재판을 진행을 해요? 이렇게 보고 줄줄줄 읽지 말라고. 이거 하지 말라고. 이해되시죠? 야, 그럼 생각해봐. 누가 재판관이 있고 검사, 변호사 있는데, 야, 어느 검사가 원고를 읽고 있어. 재판할 때. 어느 변호사가 원고를 읽고 있어. 그죠? 다 외워서 하잖아요. 외워서. 내가 할 말, 재판 때. 실제 재판하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fluent하게 하게요. grammar, vocabulary, correct하고 idiomatic하게 해라. 그런 얘기 합니다.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해라. 아우, 참 까다롭네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 무늬만 수행평가인 학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수행평가가 까다롭습니다. 중간고사, 그러니까 재작년하고 작년 기준으로 보신다면, 지필고사에서 가장 큰 부분은요, 짧은 에세이가 있어요. 에세이가. 패러그래프 에세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쓰기가 그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들어갑니다. 물론 글쓰기가 뭐 굉장히 긴 글을 쓰는 건 아니고요. 한 100단어에서 한 150단어 정도의 글쓰기가 들어갑니다. 자, 보통 일반적인 고등학교에서의 서술형은요, 영작이 대부분입니다. 서술형을 한다면. 그죠? 근데 이 친구들은 영작의 수준이 아니라요, 글을 쓰는 겁니다. 글을 쓰는 거. 자, 그럼 보세요. 수행평가에서 발표하는 수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말도 잘해야 됩니다. 그쵸? 수행평가의 가장 큰 부분 중에 에세이가 있습니다. 글쓰기. 글도 잘 써야 돼요. 지필고사에서도 논술형 문항이 2문항 출제됩니다. 그 논술형 문항이 각각 10점짜리입니다. 그래서 20점입니다. 20점. 20점은 논술형 문항이에요. 글을 써야 됩니다. 말하기와 글쓰기가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일반적인 고등학교 시험은 객관식을 잘 풀고 단답형 짧은 한두 문장의 문장을 쓰면 되잖아요. 그걸로 안 되죠. 하나고. 자, 하나고 입학을 준비하신다면 그 정도 수준으로 영어를 공부시키시면 안 됩니다. 그건 일반적인 고등학교에 갈 때는 그 정도 수준이시면 돼요. 하나고는 안 됩니다. 자, 영어 기출문제 잠깐 볼까요? 자, 보시면 자, summarize Felix's opinion on energy, resource, and discourse. You agree or disagree. Discourse. You agree or disagree. And why? 그죠? 동의하냐? 동의하지 않냐? 왜 동의하냐? 왜 동의하지 않냐? 이유를 쓰는 거예요. 그죠? 단순히 외워서 쓰는 거 아니잖아요. 본문 암기 아니잖아요. 그죠? 본문 암기에서 서술형 쓰는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Discuss you agree or disagree. 를 쓰는 거예요. 왜 동의하는지를 써야 돼요. 와, 서술형. 이게 기말고사 기출문제. 기말고사 이런 거 써야 돼요. 이런 거. 자, 이 기말고사 또 다른 문제 볼게요. Which summary is more effective? 어떤 summary가 두 개 나옵니다. 자, 두 summary 중에서 어떤 게 더 효과적이냐고요. 그래서 choose one and provide a reason. 자, 하나를 선택하고요. 여러분이 그거를 선택한 이유를 쓰라고요. A가 B보다 더 요약을 잘했어. 왜 요약을 잘했는지 여러분이 써야 돼요. 아, 장난 아니네요. 기준도 있습니다. requirements. 자, 기준. 이런 기준에 맞춰 쓰는 거야. 단답형이 아니죠. 논술형 문항입니다. 논리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써내려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자, formal academic piece of writing인데요. 바꾸는 거, replace. 자, 어떻게 바꾸냐면요. more academically appropriate vocabulary. 조금 더 학구적인 적절한 어휘로 바꾸라고요. 틀린 부분을 고치는 게 아니고요. 어휘를 좀 더 academic하게 바꾸라는 거예요. 와, 뭔 이런 게 있어요. 8점짜리 문제였네요. 올해 문제였습니다. 올해 1학기 문제인데요. 1, 2, 3번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빈칸을 채우는 거잖아요. 빈칸의 내용을 그냥 쓰는 거니까 한 문장 정도로 쓰면 돼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자, 2번 보십시오. 2번. What are difference between traditional art and impressionist art? 자, 전통주의 예술과 인상주의 예술의 차이점을 쓰라고요. 대학교 시험 아닌가요? 고등학교 시험에서 이런 게 나오나요? 인상주의 예술과 전통주의 예술을 차이점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걸 쓰래요. 대학교 무슨 교양 무슨 미술사에 나올 만한 그런 문제잖아요. 그걸 아이들이 이번 1학기 중간고사 영어 기출문제였습니다. 아, 이런 문제를 풀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요. 아, 쉽지 않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마지막에 자, 그 저자의 주장을요, elaborate, 정교하게 서술하는 거예요. 저자의 주장이 뭔지를 아주 정교하게 기술하는 문제입니다. 이 10점짜리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10점짜리 문제를 2개 냅니다. 논술형을. 자, 그러니까 이 논술형에서 점수가 다 날아갑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기서 점수가 다 날아갑니다. 다 점수가 깎여요. 자, 이런 거를 다 극복하고 1등급을 받은 친구들이면 얼마나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이겠습니까? 이런 걸 열심히 쓸 수도 있고, 모의 재판도 깔끔하게 재판도 진행하고, 발표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필기 시험도 잘 보고, 뭐 다 잘 알아요. 그거를 다 한 친구들 중에 딱 8명만 1등급이에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고에서 영어 1등급은 절대로 입으로 발설하면 안 됩니다.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자, 에세이의 중요성인데요. 제가 그 14기 친구, 12기죠. 13기네요. 13기 친구, 지금 현재 15기인데요. 자, 그 친구 나는 톡이었습니다.
자, 선생님께서 왜 계속 자신의 생각을 논리정연하게 쓰는 연습을 시키셨는지 알 것 같고 그렇게 충분한 연습을 해야만 에세이를 잘 쓸 수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자, 단순하게요. 영어적인 능력, 즉 영어적인 표현 능력, 스피킹을 잘한다? 글을 잘 쓴다? 그거 의미가 없어요. 뭘 잘해야 됩니까? 논리정연하게 표현을 잘하는 거예요. 영어를 잘하는 건 기본이에요. 기본. 영어 잘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야. 그러면 네가 잘하는 그 영어로 얼마나 논리적인 답안을 쓸 수 있고 얼마나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EFL 환경이 아니에요. 외국어로서의 영어가 아니고요. 그냥 second language예요. 그렇죠? 네. 제2외국어로서의 영어. 그냥 우리말, 내가 똑같은 걸 논리적으로 너를 설득시키는데 우리말로 좀 그래? 알았어. 내가 그럼 영어로 너 설득시킬게. 영어로 설득시키면 돼요. 그 정도 수준을 원하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이 돼야 한국어에서 상위 랭킹에 등극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자, 제가 이제 톡을 잠깐 몇 가지 캡처했는데요. 어떤 부분을 보시냐면요. 2023년이니까 14기 친구입니다. 시간 부족했어요. 자, 시간에 엄청 쫓겨서 서술형 못 썼어요. 시간이 촉박했어요. 시간 부족이 레전드였어요. 전부 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톡이었습니다. 자, 올해 톡을 볼게요. 자, 여기는 2024년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24년이라고 되어 있죠? 네, 올해 15기 친구들인데요. 서술형 시간 너무 부족했어요. 서술형 작성할 시간 부족했어요. 서술형 한 개 시간 없어도 못 풀고 단어 틀린 것 같아요. 서술형 시간 너무 부족했습니다. 똑같죠? 23년, 24년 모든 친구들이 전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서술형 쓸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하죠. 더 충격적인 거예요. 객관식은 거의 10분 만에 다 풀었는데 그러면 50분 동안에요. 50분 동안에 객관식을 10분 만에 다 푼 거예요. 와, 이 친구는 어마무시해. 10분 만에 다 풀 수는 없는데 엄청난 친구네요. 그러면 나머지 40분 동안 뭐 했다는 거예요? 서술형 썼다는 얘기죠. 근데 그 나머지 40분 동안 서술형을 썼는데 그나마 그 서술형을 못 썼대요. 자, 서술형이 몇 문항 출제되면 8문항 출제했어요. 8문항. 8문항 중에요. 단답형이 6개였어요. 그리고 논술형이 2개였습니다. 자, 객관식 10분 만에 다 풀고 40분을 서술형에 투자했는데 그래도 한 개를 못 썼대요. 쉽지 않죠. 네, 쉬운 학교 아닙니다. 영어 어렵습니다. 네, 하나군요. 1학년 때 영어에 올인하셔야 돼요. 자, 하나고 영어 준비하는 얘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쭉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하시냐면, 와, 이거 장난 아닌 학교가? 네, 장난 아닙니다. 네. 하나고가 좋다라는데, 그렇게 입시 성적이 좋다라는데, 나 한번 가봐야겠네? 죄송하지만 그런 생각으로 가시면요, 좋은 성적 거두시긴 어렵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가십시오. 자, 제가 8년 동안 지금 하나고 수업을 하면서, 네, 제가 처음 수업했던 아이들이 벌써 대학을 졸업하고요, 회사에 입사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남학생들은 아직은 없는 것 같고요. 네. 대기업에 입사한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 제가 지난 8년 동안 하나고 수업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졸업생들, 재학생들, 제 전화번호에 있는 학생, 제 전화번호에 남아있는 학생들 700명이에요. 지금 현재 15기까지. 그 700명의 학생들, 제가 그 친구들과 학교 생활 여러 가지 톡도 나누고, 그 친구들한테 이야기도 듣고, 대학생들 가끔 대학교 간 친구들은 제가 불러다가 이야기도 하고 밥도 점심도 사주고 저녁도 사주고 다 컸으니까 이제 맥주도 한잔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 친구들과 제가 대화를 나누면서 느끼는 부분이 뭐였냐면요. 하나고는 제가 처음에 모를 때는 그랬어요. 그냥 중학교 때 열심히 공부해서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가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겠냐. 한계가 있더라고요. 자, 지금 혹시 하나고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지금부터 제 말씀을 좀 잘 들어주십시오. 가서 열심히 하는 거 왜 한계가 있냐면요. 가서요, 열심히 안 하는 친구가 없어요. 제가 앞에서 그 말씀 드렸습니다. 다른 고등학교랑 다르게 표준 편찬. 학생들 과목의 표준 편찬 값이 굉장히 작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제가 앞에서 샘플로 보여드렸던 양정이라든가 단대부고 친구들은 표준 편찬 값이 꽤 컸어요. 근데 하나고는 표준 편찬 값이 굉장히 적었죠.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잖아요.
하나고 입학한 학생들 중에 열심히 안 한 학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어요.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가서 열심히 하는 거는요, 경쟁력이 없어요. 왜? 누구나 다 열심히 하니까요. 네. 가서 하는 건 경쟁력이 없어요. 그럼 뭘 해야 되냐면요, 가기 전에요, 열심히 준비하고 가야 됩니다. 그게 제가 봤을 땐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아, 내가 이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를 알고 이 학교 가려면 이 정도 준비를 해야겠구나라는 부분은요, 정확하게 준비를 좀 해서 보내시길 저는 권장드립니다. 네. 그렇게 준비하고 온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차이가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른 과목은 모르겠습니다. 영어는 그렇습니다. 영어는. 자, 수능 영어 확실하게 마스터 해야 됩니다. 왜? 하나고에서는 수능 영어 웬만하면 잘 안 합니다. 고3 되기 전까지요. 그러면 수능 영어는 스스로 준비해야 됩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수능 영어 준비를 안 해주세요. 지금 보셨던 것처럼 교과 과정이 수능과는 상관이 없는 교과 과정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수능 준비는 나 스스로 해야 돼요. 나 스스로 언제 하죠? 하나고 가기 전에요. 마스터하고 가십시오. 수능 영어 정도는 나 혼자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의 수준으로 만들고 가시는 걸 저는 권장을 좀 드립니다. 에세이는요, 글짓기 하지 마세요. 글짓기라는 게 뭐냐면요, 그냥 흔히 말하는 표현을 잘하는 영어 있잖아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럼 뭐 논리적인 글쓰기죠.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성을 갖춘 글쓰기 연습을 좀 시켜주시면 좋습니다. 단순한 글짓기, 백일장 이런 거 말고요, 상대방을 설득하는 글, 논리성을 갖춘 글을 쓰는 연습을 좀 시켜주시면 좋습니다. 프레젠테이션 기회가 될 때마다 연습해두세요. 발표, 예, 영어로 발표하는 거, 말하는 거 주저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1학년 때요,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왜? 모든 수업 시간이 다 발표예요. 조별 발표, 개인 발표, 온갖 발표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근데 나는 선생님 영어로 이렇게 발표하는 게 저는 너무 부끄러워서 잘 못하겠어요. 죄송하지만 그런 친구들은 수행평가 좋은 점수 못 받습니다. 자신 있게 발표해야 돼요. 발음이 좋다 나쁘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발음 전혀 상관없습니다. 발음이 좋고 나쁜 게 의미가 없고요. 자신 있게 내가 할 수 있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자, 수능 수준 당연히 넘어서야 됩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교재 보여드렸죠? 그 정도 교재를 보시려면 수능 수준 어휘 갖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거 이상의 수준으로 공부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해석본 없는 글을 좀 다양하게 읽어주십시오. 자, 우리 친구들이 혹시 해석본이 있는 책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자, 그런 책들 말고요, 우리말 해석본이 없는 책, 저 흔히 말하는 원서 교재들을 좀 다양하게 읽혀주십시오. 문학, 비문학, 신문, 잡지, 다양한 글을 읽혀주십시오. 문학만, 비문학만 이렇게 읽지 마시고요. 편식하지 마시고요. 다양하게 읽혀주세요. 제가 왜 해석본 없는 글을 읽히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실제로 우리 학생들이 보는 책의 거의 대다수는요, 한국어 해석본이 없습니다. 네. 영문판으로 되어 있는 걸 보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근데 그런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자, 문법은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하고 오시면 됩니다. 자, 하나고의 어떤 그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의 문제의 패턴은요, 문법이 특화되어 있는 학교가 아닙니다. 자, 무슨 말이냐? 너 문법 잘하니 못하는 이로 학생의 영어 실력을 변별하는 학교가 아닙니다. 예, 문법 문제가 출제가 아예 안 되진 않습니다. 출제가 되긴 합니다. 근데 하나고에서 내는 문법 문제는요, 문법을 위한 문법은 출제되지 않아요. 예, 문법을 갖고 이 학생의 실력을 변별하는 학교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법은요, 문장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문법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올바른 문장을 쓸 수 있는데 필요한 문법을 구사할 수 있을 정도면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능형 문법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 중2부터 그 밑에 초등학생들. 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원서 독해입니다. 원서 독해. 왜냐면 중2나 아직 초등학교 학생들은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잖아요. 중1이나 중2 학생들은 아직 입시까지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원서 독해를 좀 많이 시켜주십시오. 그러니까 원서 독해 한다는 건 뭐가 없죠? 한국어 해석본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독할 수 있도록. 왜냐면 대부분의 친구들이요, 앞에 인트로 파트, 인트로덕션만 많이 읽어요. 자, 책에 100페이지면 한 20페이지까지 읽다가 나 못 읽겠어, 포기. 되게 많거든요. 끝까지 완독할 수 있는 연습. 꾸준히 뚝심 있게 책을 쭉 볼 수 있는 연습을 좀 시켜주십시오. 어휘 학습, 오디오 플러스 스피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단어 외울 때요. 눈으로 단어 외우는 거 시키지 마세요. 그죠? 자, 기본적으로 어휘 학습을 시켜주실 때는 입으로, 말로 할 수 있는. 왜냐면 그래야 발표를 잘할 수 있어요. 발표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발표 능력이. 이런 말씀 드리면 조금 뭐하긴 한데요. 어떤 한 학생이 자기가 발표할 때요. 옆에 주변 애들이 키득키득 웃는 애들이 있어요. 물론 이 친구는 중학교 시절에 영어 공부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못했습니다. 네, 이제 이과 성향의 과고나 영재고 이런 학교들을 준비하다 보니 영어는 거의 등한시하고 거의 한 2년 동안 영어는 놓고 거의 중2부터 중3 때까지는 거의 수학, 과학에 올인했어요. 근데 영재학교가 안 됐고 과고가 안 됐어요. 급하게 틀어서 하나고에 입학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영어는 뭐 거의 2년 동안 책을 놓은 거죠. 영어에는 그냥 손을 놓아버렸어요. 이 친구가 이제 와서 하나고 수업하면서 발표할 수 있는 시간에 발표를 했죠. 선생님은 아무 상관없는데, 선생님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선생님은 괜찮은데 주변 친구들이 키득키득 웃는 거예요. 왜 웃을까요? 자, 그 이유는 제가 상상에 맡겨드릴게요. 네, 영어 공부를 안 한 친구가 발표하는데 선생님은 괜찮은데 옆에 있는 학생들이 키득키득 웃는다고요. 제가 뭐 때문에 웃는지까지는 차마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네, 꼭 들으면서 입으로 말하는 영어 좀 시켜주십시오. 자, 세 번째는요. 균형 있는 영어 학습 시켜주십시오. 혹시 지금 우리 아이가 하고 있는 공부가 리딩이나 그래머 쪽에만 집중되어 있는 공부라고 한다면 그런 공부는 저는 저학년 때는 지양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Reading, writing, speaking, vocabulary, grammar. 자, 이런 것들이요. 골고루 포진되어 있는, 그죠? 편식하지 않는 영어 공부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하나고의 영어 능력자 상상 초월로 많습니다. 지필고사만 잘 봐갖고는요. 하나고에서 상위 랭킹에 들 수 없습니다. 수행평가까지 잘해야 돼요. 수행평가 잘하려면 발표도 잘해야 되고요. 글쓰기도 잘해야 됩니다. 말도 잘해야 되고, 그죠? 표현하는 영어가 좋아야 수행평가에선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는 공부는 시켜주지 마십시오. 네. 제가 알기로 KNS의 중등 프로그램, 초등 프로그램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어학원들을 어머님들이 보내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이런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네.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지 않잖아요. 리딩만 한다, 그래머만 한다. 또는 반면에 뭐 스피킹만 한다, 라이팅만 한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쵸? 네, 대치동에 많은 어학원들이요. 네. KNS를 비롯한 많은 어학원들이 다 그렇게 균형 있는 골고루 학습을 시켜주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면 그냥 리딩 그래머에 그냥 올인하잖아요. 중학교 때까지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골고루 모든 영역을 다 공부할 수 있게 시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목표의식을 좀 갖고 공부를 시켜주시면 좋습니다. 나는 이 학교를 가봐야겠다. 학교 방문하는 게 있습니다. 학교 방문 프로그램이 있으니까요. 아이 손 붙잡고요. 그 방문 프로그램 신청하셔서 한번 가보십시오. 자, 이 학교, 여기 있는 형들이, 오빠들이, 누나들이 학교 방문하시면 거기 있는 선배들하고 잠깐 만나볼 수 있는 시간도 있습니다. 네. 이 언니, 이 오빠, 이 누나들은 이렇게 공부해. 학교 너무 좋지. 이런 것도 있어, 이런 것도 있어. 자, 그런 것들이 아이한테요, 목표의식, 동기를 부여해줄 수 있습니다. 강력한 동기를 부여해주시는 게요, 좋습니다. 자, 중학교 1, 2학년 정도라고 한다면, 네, 아이랑 같이 학교에 방문하셔서, 아이한테 좀 동기를 부여해 주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학교 생활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기숙사 생활이죠. 자, 중학교 때까지 아이들이 보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환경에서 경험을 해야 됩니다. 자, 다 함께 4인 1실로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고요. 밤 시간까지 면학 시간이고요. 심지어 주말에도 면학 시간입니다. 주말도 자기 멋대로 쉴 수 없습니다. 네. 주말이요, 토요일 오전 4시간, 일요일 오전 4시간만 자유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나마 그 자유시간은요, 아이들이 대부분, 진짜 말 그대로 자유시간을 누리는 건 아니고요. 그때 보통 동아리 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토요일 오전과 일요일 오전에 동아리 활동들을 그때 많이 하고요. 또 이제 1인 2기 하니까 악기 연습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악기 연습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요, 자기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적습니다. 자, 그런 시간에 대한 적응이 중요합니다.
자기 주도형 학습이 되지 않는 학생들이 기숙사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엄마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자기주도 학습 되는 친구들이 기숙학교에는 적합합니다. 자, 적극적인 참여 활동에 거부감이 없어야 됩니다. 참여가 굉장히 많아요. 수업 시간에 하는 참여, 그 다음에 체육, 그 다음에 뭐 악기 연습, 또 학생들 스스로 자치 활동, 굉장히 많은 동아리와 굉장히 많은 그 자치 활동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에 거부감이 없어야 됩니다. 소그룹이나 공동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중학교 시절과 사뭇 다른 성적표 절망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중학교 때 우리 아이 전교권 111111 어쩌다 2 근데 그 2가 체육이야. 괜찮아. 체육 정도 2 맞을 수 있지 뭐. 111112 이거 뭐지? 음악이구나. 그래. 어떻게 음악까지 잘하겠니? 음악 정도는 2등급 떠도 돼. 자, 우리 아이들 대부분 그런 친구들이 하나고에 많이 옵니다. 자, 그런 친구들 내가 성적표에 1 또는 A 말고는 자, 지금 이제 1이라는 게 안 찍혀 있으니까 성적표에 A 말고 B라는 걸 나는 본 적이 없어. 그건 중학교 때 얘기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모여있는 학교가 하나고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중학교 때는 보지 못했던 희한한 성적표를 받아보게 됩니다. 거기서 오는 절망, 아이들이 흔히 말하는 현타가 옵니다. 이거 내 성적표 맞아? 나 평생 본 적이 없는 성적표인데 그런 게 봅니다. 그때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 그런 것들 이겨내야 됩니다. 그런 것들. 자, 기숙학교에 적합한지 공동체 생활과 자기 주도 학습에 적응이 가능한지를 꼭 어머님들이 판단을 해주셔서 하나거를 좀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아이가 중학교 3학년이 됐을 때 그때까지 천천히 좀 시간을 갖고 좀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제가 수업하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네. 그 저는 이제 아이들이 실제로 이제 한 달에 한 번 집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과 수업은 저는 온라인에서 진행을 합니다. 온라인에서 진행하고 개별적으로 저랑 이제 카톡을 이렇게 주고받습니다. 보통 시험 기간 요즘 같은 시기에 제가 내신 대비를 진행하면요. 평균 정도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질의응답에 시간을 쏟아붓습니다. 네. 보통 왜냐면 질의응답은 조교들이 해줄 수가 없어요. 제가 일일이 다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학생이 저한테 질문을 하면 그 한 학생한테 한 30분 이상의 시간을 제가 할애할 수밖에 없어요. 질문이 너무 많습니다. 왜 질문이 많을까요?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엄청난 교재의 책들을 공부하기 때문에 질문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질문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질문들에 다 답변을 해야 돼요. 근데 아이가 못 나오잖아요. 학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부분 카톡이죠. 뭐 카톡 저 하루에 어마무시하게 합니다. 어마무시하게. 네. 자, 제가 하나고 8년 하면서 변하지 않는 원칙 중에 한 가지 있습니다. 저랑 카톡으로 주고받은 톡의 메시지가 많은 친구들 중에서 내신 성적이 안 나온 친구 없습니다. 전교 1등 했다, 1등급 받았다. 자, 그런 친구들의 특징, 저랑 어마무시하게 많은 카톡을 주고받는 학생들. 저랑 나는 톡이 많은데 내신이 안 나오면 그건 제가 책임집니다. 예. 저한테 그렇게 많은 질문을 했는데 내신이 안 나와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저와 나는 카톡의 개수가 그 학생의 영어 성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질문을 많이 합니다. 예. 저는 그게 하나고의 수업의 핵심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습뿐만 아니라 하나고 생활 부분에서도 선생님께 의지하고 배울 수 있었다. 제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보람을 좀 느낍니다. 어떤 영어 수업에 관련된 질문도 제가 많이 답변을 해주지만 학교 생활하면서 필요한 거, 동아리, 교우 관계, 뭐 수업에 대한 방향, 진로에 대한 고민. 저는 이제 그런 고민들도 아이들과 톡으로 많이 주고받습니다. 제가 3월 초에 가장 많이 주고받는 톡은요, 이런 겁니다. 선생님, 밤에 누웠는데 잠이 안 와요. 저 그거 되게 많이 받아요. 왜냐면 기숙사 생활이 낯설다 보니까요, 3월 초에는 아이들이 침대에 누웠는데 잠을 잘 못 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야, 잠 안 오면 선생님한테 톡해. 그러면 아이들이 밤에 톡합니다. 선생님, 저 잠이 안 와요. 그럼 제가 아이들하고 이렇게 사담도 나누고 그렇습니다. 네. 자, 영어뿐만 아니라요, 학교 생활 전반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제가 아이들한테 제가 아는 한에서 8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제가 갖고 있는 하나고에 대한 많은 경험들을 아이들과 함께 공유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도움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업은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진행이 좀 됩니다. 저는 이제 컨텐츠 연구소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고처럼 이렇게 원서 교재를 많이 쓰는 학교들은요, 제가 혼자서 교재를 준비하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당연히 불가능하고, 제가 이제 그 컨텐츠 연구소를 진행하면서 그 컨텐츠 연구소에 하나고 전담 연구진이 있습니다. 네, 학교별로 연구진이 있는데, 하나고 전담 연구진들이요, 이제 하나고 수업을 저랑 오래 하다 보니까 그 연구진들하고 발을 맞춰서 같이 이렇게 하나고 전용 교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교재를 만들어서 매주 학교로 이렇게 이제 제가 보내고 있습니다. 어머님들을 위한 밴드도 있습니다. 하나고 어머님들한테 필요하신 정보를 제공하는 밴드라든가 학생들하고 같이 수업하고 소통하는 그런 밴드도 있고요. 마지막 에필로그인데요. 제가 요 한자, 제가 제 고등학교 때 은사님이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저희 반 아이들한테 해주셨던 이야기인데요. 이게 성적이고요. 학습이라는 한자입니다. 네. 성적이라는 게 일월성의 쌓을 적이고요. 학습이라는 건 배우락의 익힐 습이죠. 자, 우리 고등학교 때 저희 은사님이 저희 반 아이들한테 해주셨던, 자, 성적의 메커니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된대요. 배우고 익히는 것을 쌓으면 이룰 수 있답니다. 배우고 익히고 쌓고, 배우고 익히고 쌓고, 그러면 이루어낼 수 있다는 거죠. 즉, 배우고 익히는 것을 쌓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학습하는데 왜 성적이 안 나오느냐? 그 학습을 쌓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쌓아야 됩니다. 쌓아야 됩니다. 네. 그래야 성적이 나옵니다. 하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6시 37분부터 밤 11시까지. 기숙사 돌아와서 씻고, 네. 뭐 하면 12시입니다. 빨리 와 12시입니다. 그럼 사실상 학생들이 한 새벽 1시쯤 돼야 잠이 듭니다. 그럼 6시 30분이니까 수면 시간이 보통 한 6시간, 하루 6시간 이상은 거의 자기 힘듭니다. 6시간이 사실 채 되지 않죠. 12시 잠들어야 6시간이에요. 12시 잠들어요. 그러니까 보통 하루에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의 잠을 잡니다. 토요일, 일요일, 오전 4시간 자유시간, 점심부터는 또 면학실에 가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 달 동안요, 사실은 그냥 그 학교에 갇혀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을 수 있죠. 네.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자, 입시 성적이 좋은 이유, 네, 선의의 경쟁. 자, 그리고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주도 학습이죠. 네. 토론, 발표, 연구, 논문 같은 학생 중심의 활동이 어느 학교보다 활달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친구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게 아니냐. 강요가 아니라 학생 스스로가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3년간의 모습, 그 모습이 쌓였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저는 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마지막 부분 제가 말씀 좀 마지막에 드리고 싶은데요. 성공의 열쇠는요, 성실함과 목표를 향한 결단력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꿈은 이루어집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고 입학한 학생들 중에 대다수 학생들은요, 자기가 원했던 성적이 안 나올 거잖아요. 그쵸? 왜냐면 서울시 각 지역에서 거의 학교에서 전교 1, 2등 하던 아이들이 모여있는 학교예요. 그러다 보니 그 안에서 좌절감을 많이 느끼죠. 그죠? 중학교 때는 나는 우리 학교에서 거의 1, 2등 했던 친구인데, 고등학교 가니까 막 내신이 5등급, 6등급이 나와요. 하나고에서 내신이 5등급, 6등급이 절대로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학생들은 내가 내신이 5등급이니까 난 대학을 못 갈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고에서 내신 4등급이나 5등급 구간에 있는 친구들은 연고대까지는 원서를 쓸 수 있습니다. 하나고에서 내신 5등급은 연대를 갈 수 있다고요.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네. 내신이 안 나오는 게 너무나 당연한 학교입니다. 하나고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꿈은 이루어집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하나고 영어를 가르치는, 제 닉네임은 하나고의 남자, 하나고 영어를 가르치는 김동현이었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유튜브 같은 데서 하나고 영어라고 검색하시면 제 영상이 좀 뜰 겁니다. 그것들 보시면 오늘 제가 했던 이야기 외에 다른 기타 궁금하신 것들은 그런 것들을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고요. 네, 영상들 이렇게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수업하고 있는 학원의 연락처니까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이쪽으로 연락을 해보시면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질의응답 받는 시간 가지면서 제가 맡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의응답 올라온 거 제가 한번. 예, 네. 질의응답이 예, 여기 많이 왔네요. 그러니까 하나고는 월 1회 집에 가는데 언제 수업을 받는 걸까요? 이런 질문이. 대부분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월 1회 집에 귀가할 기간에는 이제 그때 와서 학원에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대부분 온라인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하나고 영어 수업 원서 교재의 특징 이런 것 같은 거 바뀌는 매년 바뀝니다. 네, 매년 바뀌고요. 그러니까 같은 교재를 2회 쓰는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발췌하는 책들은 거의 매년 바뀝니다. 그럼 이제 뭐 작품 문학 작품 중심으로 진행. 문학, 비문학이 다 섞여 있습니다. 섞여서. 네. 네. 선생님이 한 3분 정도 그럼 들어오시고. 선생님, 그러니까 원어민 선생님까지 하면 4분. 4분. 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게 거의 뭐 외고급이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사실은 외고보다 더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굳이 학교를 말하면 민사고하고 거의 비슷한. 네. 민사하고 비슷하고 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대원외고 심영회라 그래서 네. 거기도 이제 매년 문학 작품을 갖고 그다음에 연설 비문학을 다 하는 그런 쪽인데 대원 심영회하고 좀 비슷하다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네. 그리고 영어 문법 출제 비율은 얼마이고 독해는 수능 유형인가요? 다른 유형이 있나요? 문법은 출제 비율이 사실은 거의 사실 없다고 보셔도 되고요. 네, 있긴 있습니다만 굉장히 비율은 적고 독해는 수능형은 아닙니다. 네, 수능형 독해가 필요한 반도 사실 있지만 1학년 때는 대부분 수능과는 전혀 상관없는 형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수능 지문이 그 시험범위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보통 3학년 아이들,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 모의고사를 갖고 변형해서 출제를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문제 형태가 수능형이다라고 보기엔 조금 어렵습니다. 네. 그건 이제 그 독해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영어적인 능력, 그쵸. 네. 어떤 좀 보통 그 추론 능력을 많이 물어보는 문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과정에서 문법적 장치가 어떤 논리에서 역할을 하는 그쵸. 이런 걸 네, 갖고 네. 있는 거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일단 그 문법적 어떤 탭스 옛날 구탭스 중에 40일 50번 중에 문법은 맞는데 흐름상 이게 뭐 문장은 맞지만 앞뒤 문맥상 과거가 와야 되는 현재가 온다든가 그런 문항도 그런 거 같은데 그런 그렇죠. 식의 좀 그러니까 굉장히 좀 독해가 영어적인 것이 베이스가 된 상태에서의 어떤 그러니까 문법 문제가 이게 맞냐 틀리냐 정도를 판단해 보는 그런 문항 정도 문법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흐름상 논리적 흐름상에서 같이 맞아 떨어지냐 이렇게 보면.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논리적인 완결성을 갖고 있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문법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런 부분 결국 독해를 좀 깊이 있게 독해를 깊게 하는 학생이면 좀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좀 봐야 돼요. 네. 자, 중3 하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중학교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나요? 네. 아직은 네, 수업은 지금 이제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 뭐 중1, 중2, 중3 같이 이제 하나고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그 KNS에 있는 프로그램 이용하시면 저는 나중에 이제 합격을 하시면 합격생들과 저는 이제 수업을 하지만 KNS 학원에서 일단 기본적인 저희가 외고 전사고반이 있고요. 그다음 IB반이라고 있어요. IB반에서는 이제 하나고와 비슷한 시스템이죠. 그 문학, 비문학을 배우면서 문학 작품을 배우고 그와 연관된 비문학 사상서를 읽고 그 다음에 토론하면서 라이팅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어떤 민사고하고 이제 하나고 준비하는 반이 IB반 그렇게 좀 돼 있고 근데 거기 조금 약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외고 전사고반에서 문법이나 어휘라든가 특히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원서를 읽어야 되다 보니까 또 라임도 써야 되다 보니까 어휘 수준이 수능보다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 친구들은 일단 오시면 탭스 베이스로 해서 거기서 이제 크리티컬 리딩을 하거든요. SAT라든가 GRE, LSAT 문제 같은 걸 풉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고 그게 좀 된 친구들이 된다면 IB로 넘어가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어느 정도 문법 독해가 돼 있다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IB반을 바로 들어가셔도 되죠. 그렇게 해서 합격하신 분들은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마틴 선생님 계신 요거 여기 브레인밸리 브레인밸리 쪽이나 이쪽에서 이제 그때는 또 이제 설명을 또 합격자 설명을 또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김동윤 선생님한테 이제 합격 후에는 다 하시면은 선생님께서 이제 지도해 주시고 저희가 그 전까지는 저희가 저희가 이제
하나고 가서 이제 잘할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를 하고 또 12월 말 정도 이제 합격생 발표가 나면은 네. 그때 이제 김동현 선생님 계신 브레인밸리 하고는 또 목동 네, 목동도 마찬가지. 목동도 네, 이렇게 네, 네. 목동 네. 목동 계신 분들은 이제 네. 여기 가시면 되고 강남 쪽에 계신 네. 분들은 이쪽 대치 브레인밸리 쪽으로 오셔갖고 김동현 선생님 합격자반 네, 그렇습니다. 수업을 이제 들으시면 돼요. 1월부터 이제 네. 합격생 말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네. 네, 논술형에서 문법 감점은 없을까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문법도 감점이 있습니다. 네, 네, 감점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법을 또 이게 그러니까 막 감으로만 해서는 안 되겠네요. 네, 그것도 좀 네.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뭐 네. 스펠링 오류나 이런 것도 전부 다 감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감으로 하는 문법보다는 좀 이제 어느 정도 독해가 된 상태에서 뭐 기본적인 문법 실력은 좀 한 상태에서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네에 있는 학원이 인근 1번부 수업만 하더라도 대치 목동까지 거리가 있어서 문제입니다. 예, 이런 친구들은 너무 멋진 분들은 이제 주말에 저희가 이제 외고 전사고반이 있고요. 예, 또 저희가 이제 방학 같을 때 또 이제 IB 특강반 같은 게 있으니까 그때 이제 학생들 수업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의대 자사 레벨 정도 되시면 IB 수업은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대 자사 레벨 학생 같은 경우는 IB 수업을 좀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3인데 현재 수능 독해 문법식을 공부하고 지금 설명을 들으니 원서나 프레젠테이션 등을 바꿔야 할까요? 네. 수능 독해 공부는 계속 수능 독해를 하시면 되고요. 문법도 당연히 그 중등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은 하시면 되는데 원서 독해는 좀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서 책 한 권을 통으로 다 하지는 못해도 뭐 비문학도 괜찮으니까요. 뭐 신문이나 잡지 같은 그렇게 원서도 꼭 같이 함께 병행해서 그렇다고 바꾸신다기보다는 기존에 하시던 거에 좀 추가해서 네, 추가해서 공부를 하시면 네, 좋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주중에 이제 외고 전사하고는 수능반을 들으시면서 이제 IB반을 수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하신 분들은 IB를 하시면 되고, IB는 이제 오늘 설명하신 김동현 선생님 말씀하셨던 이제 그런 어떤 라이딩이라든가 원서 강도, 인문학, 논리적인 글쓰기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 학원에서 IB를 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고나 민사고 쪽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IB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고반이 되겠죠. 네, 그렇게 저희가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저희 IB반이나 이런 건 계속해서 저희가 김동현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어떤 자료라든가 혹시 이제 방향이라든가 하나고 쪽 흐름들을 좀 많이 반영하는 그런 반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바쁘신데 참 바쁘실 시기인데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뭐 영어 강사로서도 되게 좀 훌륭하신 분 같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제 좀 저도 이렇게 몇 년째 뵙는데 일단 성품이 되게 좋으시고요. 학생들한테 굉장히 존경받는 선생님이신 게 아까도 보시면 마지막에 보시면 그런 게 좀 나오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 전사고 학생들 같은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경쟁도 심하고 이제 기숙 학교다 보니까 또 스스로 이제 다 해나가야 하는 상태인데 좋은 어떤 또 이제 학생들한테 형님 같이 그렇게 해주신 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합격하시고 이제 뭐 선생님께 맡기시면 선생님이 책임지고 좋은 등급 만들어 주실 것 같고요. 자, 오늘 이제 하나고 이제 뭐 영어 설명이었는데 진짜 영어 수준이 장난이 아니죠. 보니까 수행 비중도 굉장히 크고 지필만 만점 맞는다고 등급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행 평가까지 또 라이팅까지 잘해야 되고 또 이제 뭐 수능 영어도 해야지만 그 이상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보딩 스쿨 가는 그런 학생들 레벨까지 이제 도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알려지지 않았던 하나고 영어 내신에 대한 많은 부분에서 이제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KNS 어학원에서도 보면 이제 하나고 준비하는 친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IB반이 있는데 IB반이 뭐냐 이렇게 많이 여쭤보시는데 그 반은 그냥 하나고 해당이 됩니다. 하나고 가는 학생들은 들으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고 하나고나 민사고 그 다음에 외고 중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원외고의 심용회라고 있습니다. 심용회가 문학 작품을 다루고 비문학이 나오고 라이팅이 에세이로 이제 에세이 라이팅이 또 과제로 나가는 그런 어떤 그 과정이기 때문에 그 해당하는 학교 학생들 IB 좀 감안하시면 좀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일단 근데 어쨌건 지금 중학교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하나고 지원하시려면
내신이 가장 중요하죠. 예. 주요 과목에서 B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내신 관리를 가장 잘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하나고 가는 학생들은 다 A이기 때문에 괜히 내신에서 망가져버려 하나라도 B가 삐끗하면은 지원이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신 관리 잘 하시고요. 예, 그와 더불어서 예, 영어 학습 부분에 있어서도 오늘 말씀해 주셨던 분 참고하셔서 저희 IB 과정이라든가 외고 전사고 과정에서 일단 학습하시고 가시면은 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IB 주말반이 저희가 이제 토요일 오전에 현재 있습니다. 토요일 오전에 있으니까 문의하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리고 수요일 날도 있습니다. 예, 수요일 날도 있으니까 예, 그렇게 알려주시면 되고 이제 그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원 한화고반이 따로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주일예반 같은 그 중학교 1학년은 저희가 대원 한화고반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2학년부터는 저희가 이제 주중반 같은 경우는 외고전사에서 문법, 독해, 어휘 중심으로 가고 수요일에 이제 그 2학년, 3학년 대상의 IB반이 있으니까 뭐 학년이라든가 네 그 이런 것도 감안하셔서 일단 좀 네, 수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궁금하신 점은 학원에 문의하시면 저희가 또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마틴 선생님 오셔서 이제 하나고 영어,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고란 학교가 이제 어떻게 시스템 운영이 되고 아까 보셨지만 1학년 때 영어 단위가 굉장히 세고 2학년부터는 그게 영어가 필수라기보다는 선택으로 바뀐다라는 부분들 이런 게 다른 그 특목고의 좀 다른 어떤 그 영어 교과 시스템이라는 거 이런 것도 좀 되게 좀 좋은 정보였죠. 예. 이런 거 참고하셔서 일단 고교 선택 잘 하시고 학습 전략 짜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